뉴스 읽어주는 남자 광수오천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는 총 사업비 670조 원을 들여서 서울의 44배 면적의 인공도시를 조성하는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수조 원대 수주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수주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 총수들도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기업과 사우디가 20건이 넘는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 다 실현되면 총 40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사우디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페인 총리와 만나 환담에 이어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언론 발표와 오찬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국회의장 결단만 있으면 국정조사가 야당 단독으로 추진이 가능해 사실상 국정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법원 구속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을 배제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삼성 등 대기업의 문화방송 광고 중단을 촉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들은 광고 중단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가 군경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군경의 반대뿐 아니라 야권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야당은 군사정권에 또 없었던 짓을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12곳, 서울시청은 안전총괄과 등 8곳에서 벌어진 전방위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가디언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중단 소식을 서울발로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한국의 한 인기 방송사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언론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서울시의 지원금을 잃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좌수하여 강명책자라는 표가 무색할 정도로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하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범죄 발생 건수 총 171만여 건 가운데 자수 비율은 0.5%에 불과한데요. 1999년 자수 비율이 2.3%였던 것에 비하면 20년 새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을 오가는 경기도 광역버스 절반 가까이가 입석 승차를 전면 금지합니다. 안전을 우려한 조치로 정부는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52시간제 개편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노사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한 주에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돼 노동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6건이 직전 최고가 대비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과 10월에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 109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입니다. 30% 넘게 떨어진 것도 11%나 됐고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가 평균 27.8%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라는 상황이 서울 강남권에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을 수억 원 내려도 전세 대출 부담에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월세만 종종 거래될 뿐이지만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끝난 수능에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쉬웠고 수학은 지난해만큼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당장 이번 주말부터는 대학별 고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코로나 제2유행 속에 최대 20만 명가량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여 대학마다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한 수험생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가 풍성합니다. 뮤지컬 등 공연을 절반 가격에 볼 수 있고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 입장료도 50% 할인, 제주항공은 다음 달 10일까지 예매하면 20% 할인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험표를 꼭 챙기고 가셔야 합니다.
각종 미디어와 구호단체 빈곤 포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는 몇 해 전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행위가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이 어제 한미일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 동해산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8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건데요. 특히 미국이 겨냥해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도 더 맹렬해질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의회 하원에서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하원 1인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뺏기면서 차기 하원 의장은 공화당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된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틀 만에 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주요 도시들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어느 누구도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였습니다.